하윤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하윤이, 뭐 잘 지냈고? 네, 그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어때? 잘 외우고, 문제도 다 풀고 했나? 네, 문제 풀었는데 쌤이 주신 문제에서 어, 4번만 안 풀려요. 4번만 안 풀린다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네,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아, 톡으로 저번에 보내주셨던 거, 다시 얘기해봐. 톡으로 보내주셨던 것 톡으로 중에서, 보내준 거 문제 4번이 안 풀린다고? 네, 4번이 뭐였는지 한번 불러봐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발생한다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과산화수소가 H2O2죠. 네, 요걸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산소가, 됐잖아. 네, 그럼 봐봐. 왼쪽은 산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세 개네. 네, 그치? 수소는 왼쪽에 두 개인데 오른쪽은 두 개고. 네, 그러면은 산소수가 안 맞고 그렇잖아. 네. 그러면 자 요걸 두 배 해보면은 수소가 몇 개야? 네 개요. 그러면 오른쪽에 요걸 두 배 하면 수소 네 개 됐지? 네. 산소 오른쪽에 몇 개야? 네 개요. 왼쪽은? 네 개요. 끝났네? 아, 요게 음, 안 됐었어? 네. 아,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도 그거 열심히 풀었나 보다. 우리 하윤이가 열심히 잘했네. 음, 그래, 나머지는 다 풀렸다는 얘기 아니야. 네. 푼 어, 것까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어, 네. 책은 준비됐지?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 화학 반응의 규칙성 해가지고 세 가지 법칙을 배울 거야. 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법칙들이야. 자, 그 세 가지 법칙 배우고, 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 반응식 배웠던 거하고, 세 번째 법칙하고 또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제일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네. 어, 자, 질량 보존. 전에,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별거 아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 배웠잖아. 네.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같다야.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같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왜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어, 이유가 뭐였어? 분자수가 그대로여서, 아니지, 분자수가 아니고.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가 바뀌니까 분자 수도 변할 수 있지. 분자의 종류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원소의 종류와 원자 수가 개수.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원소의 종류와 원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자,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가 뭐라고?
원소의 종류와 원자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그게 분리변화하고 화학변화에서 절대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몇 가지를 선생님이 이제 딱 해볼 거야. 자, 잘 봐봐.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우리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 배웠었지? 네, 앙금이 생기는 반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야. 자,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뒤쪽에서도 배울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이오딘, 화학, 칼륨하고 질산납 이놈을 반응시키면 물론 책에서는 다른 걸로 예를 들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아이오딘화 납이 되고 질산 칼륨이 되거든. 네, 자, 요건 무슨 색 앙금이었지? 생각 안 나지? 네, 노란색 앙금이에요. 노란색. 자, 이런 앙금이 생기는 반응에서 우리가 있지? 반응을 시킬 때, 자, 이런 병에다가 이렇게, 자, 이런 병에다가 여기에 시험관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에 액체를 이렇게 넣고 두 개를 이렇게 기울이면은 여기에 딱 섞이겠지? 네, 그럴 때 뚜껑을 막고 하고 뚜껑을 열고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막에 열고, 자, 마개를 열고 반응을 시켜봤어. 그랬더니 질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자, 뚜껑이 열려 있는데, 자,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네, 그래, 이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지금. 근데 두 번째, 마개를 막고, 자, 마개를 막고 실험을 했어. 질량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질량을 마개를 열고 하든 닫고 하든 얘는 상관없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물질이 없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아. 알겠지? 네, 그래.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종이를 태워 또는 나무를 태워. 그치? 네, 그러면은 기체가 발생하잖아. 그리고 재가 남잖아. 네, 그래. 근데 자, 이거야. 탄산칼슘을 염산에 반응을 시키잖아.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염화칼슘하고 불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자, 이렇게 특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 첫 번째 마개를 열고 자, 마개 열고 반응을 시켰다고 보자. 질량이 어떻게 될까? 변해요? 그렇지, 변해. 기체가 빠져나가잖아. 질량이 그러면 어떻게 돼? 변해요. 줄어든다. 변하는데도 어, 줄어든단 말이야. 자, 네, 왜 줄어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자, 발생한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네,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한 거잖아. 네.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든 질량, 즉 바깥으로 빠져나간 질량까지 고려하면 질량을 고려하면 결국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지. 질량은 같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빠져나간 만큼 줄어든 거니까 그 빠져나간 걸 그대로 더하면은 그치? 이게 마개를 막고 네.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근데 마개를 열고 마개 닫고 마개를 또 막고 반응을 시켰다. 질량이 어때? 변하지 않겠지? 네. 그래. 변하지 않아. 이건.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물질이 없잖아. 네. 빠져나간 물질이 없어요. 이해됐어? 네. 야, 그런데, 야, 마개를 열든 막든 원래 전체 질량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요. 그래, 안 변한단 말이야. 왜? 원자의 종류, 뭐, 수나 원소의 종류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철을 가열하는 세 번째 금속의 연소 반응. 자, 금속의 연소 반응 예를 들면은 있지. 철과 얘는 철과 산소의 반응이에요. 자, 철과 산소의 반응에서 잘 봐봐. 철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산화철이라는 게 되거든.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마개 열고 마개를 열고 반응시키면은 질량이 어떻게 될까? 변해요? 어떻게 돼? 변하는데?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질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철에 산소가 달라붙지. 아, 네. 그래, 그런 걸 생각해야지. 아무렇게나 막 대답해. 그러니까 금속이 있지. 철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기 중 산소가 철과 결합하여 산화철을 만듦으로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더 커지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강철솜 있지, 강철솜. 네. 강철로 되어 있는 솜이야. 그러니까 철사줄 같은 걸 막 감아 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놓고 이걸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철에 산소가 막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금속을 연소시킬 때는 종이나 나무를 연소시킬 때와 다른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막고 하면 질량이 어떨까?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야. 그 병 속에 있는 산소만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겠지. 물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죠? 네. 그럼 끝난 거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어려운 거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자, 거기 학자들도 이름을 외워두면은 좋은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누가 얘기했어? 라부아지예요.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요. 네, 프루스트. 그 사람들도 외우고 있으면은 그게 상식이야, 상식.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게이리삭이라고 또 있어요. 그때 가서 배우고.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가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화학 반응에서라고 하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자,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질량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대로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세 개 있는 것만 적어줄 거야. 그 질량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 우리가 있지? 화학 반응식으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거든. 그럴 네. 때 있지? 잘 봐. 질량비는 이렇게 돼요. 질량비는 1대 8대 9로 반응을 해요. 자, 지금 저게 쓴 건 1대 8대 9는 질량비라 그랬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g의 수소는 산소 몇 g하고만 반응한다? 8g? 네, 8g하고만 반응한다. 1g은 8g하고만. 그러면 물이 몇 g 된다? 9g이요. 9g이 된다. 이거 봐. 1g, 8g이 반응하면 9g 되는 거.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치? 반응 전에 1g, 8g 더하면 9g인데 물도 9g 됐잖아. 근데 일정 성분배 법칙은 물 9g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8? 네, 그래. 1대 8. 그러면 얘 18g을 만들려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16이요. 맞아요. 2대 16. 자, 2대 16은 1대 8 아니야? 네. 그래, 그 비율대로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암모니아가 나와 있네.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자, 질소는 N2, 수소는 H2가 ENH3.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네. 그러면 얘네들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면 14대 3대 17이 돼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 자, 탄소는 C, 산소는 O2, 그래서 CO2가 되는 거야. 자, 질량비도 역시 얘네는 자, 3대 8대 11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건 질량비라 그랬어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원자수비 이런 거 아니야? 네. 질량비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불이하고 산소가
산화구리를 만들어요. 자, 그럴 때, 자, 구리는 CU, 그 다음에 O2, 그래서 ECUO 이렇게 되거든? 네, 자, 질량비는 4대 1대 5로 반응해요. 이게 바로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야. 얘네들을 만들 때는 질량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자, 요거 가지고 지금부터 또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요거 가지고. 자, 요걸 잘 봐. 이거 가지고 일정성분비의 법칙이 뭐가 나오는지. 자, 구리와 산소의 반응과 일정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쭉 봐봐. 자,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는 산소 질량, 여기는 구리 질량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때 산소와 구리 질량이 반응하는 거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잘 봐. 요게 1이면은 구리는 4. 요게 2면은 구리는 8 이렇게 되겠지. 네, 왜냐면 구리하고 산소는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4대 1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산소가 1이면 구리는 4하고 산소가 2면 구리는 8이 되겠지. 네, 자, 여기에 기울기가 일정하지요. 네. 자, 일정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그러면은 하연이 서술할 수 있겠어? 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때문에 그래 맞아 그건데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우리와 산소에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로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일정함으로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래. 그러면 또 잘 봐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줄 거야. 자, 요거는 산소 질량, 그리고 요게 산화구리 질량이에요. 자, 위에 그래프하고는 다르지? 네. 자, 요게 산소 질량이 1일 때 산화구리 질량은 얼마야? 5요. 그렇지,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면은 여기는 10이 되는 거지. 10이요. 네, 아,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래프를. 자, 여기는 구리 질량이고, 여기는 역시 산화구리 질량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서 산화구리 질량은 이게 4일 때 여기는 5가 되고,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10이 되는 거지. 네. 자, 이 두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한 이유는 뭘까? 뭐라고 일정 쓸까? 성분비,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4대 1대 5로 일정하므로 그렇지. 그렇게 쓰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대답하는 것도 잘하잖아. 자, 뭐냐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자, 산화구리를 만들 때 반응하는 비와 산소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기울기도 일정한 거다. 또는 하인이가 말한 것대로 산화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구리를 만들 때 4대 1대 5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써도 돼요. 아까 하윤이 대답한 게 딱 맞는 거야.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리 가루 4g을 가열시 질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배울 거야. 자, 잘 봐봐. 자,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얘 4g을 가열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산소는 무조건 몇 g만 결합한다고? 1g이요. 그래서 산화구리 몇 g 만들어? 5g이요.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잘 봐. 그래프를. 여기는 가열 시간이고요. 여기는 자, 전체 질량이에요. 질량. 자, 질량이 4g에서 가열되다가 쭉 올라가다가 멈춰. 이게 4였는데 여기 5g에서 멈췄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4g의 구리가 1g의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5g까지 늘어나. 근데 이번에는 요 Y축을 질량을 이건 가열 시간이고 자 여기는 산화구리 질량이야. 처음에 산화구리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0이었죠. 네.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얼마까지 만들어져? 5요? 5죠. 5에서 딱 멈춰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에서 질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 음, 멈추는 이유가 뭐야? 구리와 산소를 결합하면 산화구리는 5g이 나와야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써야 돼? 아까는 계속 저러더니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4g의 구리에 결합하는 산소는 1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는 거지. 4g을 가열한 거니까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4g의 구리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몇 g이다? 1g이요. 1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g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g만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 이게 바로 구리와 산소의 질량으로 가열하면서 반응할 때 그래프들이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볼트와 너트의 반응, 볼트.
우리가 볼트가 뭔지 알아? 네. 볼트는 선생님은 B라고 표현할 거야. 너트는 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볼트와 너트의 반응과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요거를 먼저 설명할 거야. 자, 볼트는 B라고 해서 우리 볼트가 뭔지 알지? 책에 봐봐. 가운데 봐봐. 볼트. 알겠지? 너트는 그 볼트에 끼우는 거야. 나사처럼 쭉. 네. 맞죠? 자, 네. 그러면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일정 성분배 법칙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몇 개 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예, 첫 번째. 자, 한 개 질량이 3g인 B, 자, 볼트야. 볼트 10개와 한 개 질량이 2g인 너트 N 10개를 이용하여 B2N3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 때, 자, 만들 수 있는 B2N3 최대 개수와 그 다음에 B2N3에서 자, B 결합하는 B와 N의 질량비, 결합하는 B와 N의 질량비, 그다음에 남은 물질을 구할 수 있을까? 자, B2N3는 무슨 뜻이냐면 볼트 2개하고 너트 3개씩을 끼운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트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여기에 나사 이렇게 막 감겨 있겠지? 네. 거기에 너트를 3개를 끼울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걸 B2N3라고 하는 거고, BN이라고 하면은 볼트 하나에 볼트 하나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거기에 너트 하나를 네. 끼우면 BN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모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하윤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잘 봐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게 10개가 있어, 이런 게 10개가. 자, 이걸 조그맣게 그릴까요? 자, 이거를 볼트라고 해보자. 이게 10개가 있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너트는 이렇게 생긴 것도 10개가 있어. 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볼트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운 거, 3개 이렇게 끼운 거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는 건데 못할 거야? 야, 어렵지 않잖아. 요 2개에 3개 짝짓는 거지? 네. 그리고 요 2개에 3개 짝짓는 거지? 네. 그리고 요 2개에 3개 짝지으면 되잖아, 이렇게. 어려워? 아니요. 그러면 볼트가 몇 개 남아? 4개요. 그래, 너트는 몇 개 남아? 1개요.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B2, 는 몇 개 만들었어? 3개요. 그래, 그렇게 만드는 거야. 뭐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들 수 있는 B2N3는 총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B 하나가 몇 g이라 그랬지? 3g이요. 그러면 2개가 결합해 있잖아. 그럼 B는 몇 g 결합했어? 6g이요. 그 다음에 N 하나는 몇 g이라 그랬어? 2g이요. 그러면 N이 3개야. 그럼 몇 g이야? 6g이요. 그러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요. 그래, 6g 대 6이니까 1대 1로 결합한 거야. 질량비는 6대 1로 결합했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물질 이제 만들어봐. 남은 물질은 B 몇 개? 4개요. 4개. N은? 1개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으면은 이제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보자. 자, 한 개 질량이 자, 역시 1g인 B 15개와 한 개 질량이 0.5g인 N 20개를 이용하여 자, B2N3를 만들 때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최대 개수와 질량비와 남은 물질을 똑같이 계산해 볼까? 해봐. 그러면 B2N3 몇 개 만들 수 있어? 5개요. 그래. B2N3 5개. 5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합하는 B와 N 질량비는 1대 2, 2대 1이요. 2대 1 맞아요? 맞아? 네. 2대 1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남은 물질은 응? 지금 하연이 못 풀었어. 바보. 볼트가 총 몇 개 있다 그랬어? 15개요. 15개 있어. B가 15개. 그 다음에 N은 몇 개 있다 그랬어? 20개요. 20개가 있어. 근데 잘 봐. B 2개, N 3개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지? 네. 그러면은 3개씩 짝지우면은 최대 몇 개까지 짝지을 수 있어? 6개요. 그래, 6개 하면은 3, 6, 18, 2, 6, 12.
그러면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6개요. 봐봐, 너 틀렸잖아. 6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 하나의 질량은 얼마라 그랬어? 1g이요. 그런데 2개 결합했으니까 2g이지. 네. 너트 하나는 몇 g이라 그랬어? 0.5g이요. 그 3개면 얼마야? 1.5g이요. 그래, 2대 1.5야. 그러면 얼마야? 4대 3이네. 어려웠어? 아니요. 그 다음에 남은 물질은 그러면 뭐야? B는 몇 개? 3개요. 그래, 3개. N은 몇 개? 2개요.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그치? 네.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네네. 네.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또 잘 나오는 문제가 앙금 생성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잘 봐야 돼.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있지?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해요. 같은 부피비로 반응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농도가 같을 때 아이오딘과 칼륨 10ml하고 질산납 수용액도 10ml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앙금이 생기거든. 잘 봐. 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다가 질산납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자, 아이오딘 화납 그다음에 질산 칼륨 요게 만들어지거든. 네. 자, 요게 무슨 색 앙금이라 그랬어? 노란색이요. 노란색 앙금이라 그랬잖아. 그치? 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자, 6개 시험관에다가 이제 과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6개 시험관에 예를 들 거예요. 6개 시험관에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고 각각의 시험관에 10%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ml 넣어 앙금 높이를 측정할 거예요. 알겠지? 네. 앙금이 이제 생기는 양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앙금이 가라앉으면서 높이로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관은 이렇게 되지요. 첫 번째 거는 자, 아이오딘화 칼륨이 6ml 들어있지? 네. 거기에 질산납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면 앙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아이오딘화 칼륨이 6ml가 있는데 여기에 질산납이
2ml 들어왔지? 네. 그랬더니 앙금이 생겼어요. 앙금이 2ml만큼이 생겼다고 보자. 높이가. 노란색의 앙금이 2ml 쌓였어. 자,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거는 아이오딘화 칼륨이 6ml가 있는 것에 질산납이 4ml 들어왔죠? 네. 그러면 반응할 때 얘네는 3mm하고 3mm 반응하는 거야. 위에 거는 2mm, 2mm 반응했고. 그러면 2mm, 2mm 반응한 것보다 3mm, 3mm가 반응하면 2배 반응하니까 앙금도 어때? 2배 생기겠지? 네. 그래서 4mm만큼 쌓여요. 그 다음 네 번째 시험관에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6mm가 들어있었죠. 네. 거기에 질산납이 6mm가 들어간 거지. 네. 그랬더니 앙금은 이번에는 6mm가 생겨. 네. 근데 자, 다섯 번째는 아이오딘화 칼륨이 6mm 있는 곳에 얘는 질산납이 8mm 들어왔죠? 네. 그러면 앙금은 얼마가 생길까? 6mm요? 그렇지, 6mm 생겨. 더 이상 안 생겨.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관도 마찬가지잖아.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6mm인데 질산납이 10mm 들어왔죠? 네. 그래도 앙금은 얼마야? 6mm요. 6mm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잘 봐봐. 자, 여기는 앙금 높이가 되죠? 네. 앙금 높이가 0에서부터 쭉 증가하다가 멈추지. 네. 요게 6mm로 멈췄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가 멈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어, 이것도 무슨 법칙 앙금, 때문이야? 앙금은, 자, 어, 이것도 일정 성분비 법칙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야.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10%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일정량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반응하는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부피가 1대1로 정해져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여기서는. 알겠지? 그거를 선생님이 쓴다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 자, 일정량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의 액과 반응하는 질산납 수용액 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멈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 네. 여기까지가 일정성분비의 법칙 끝이에요. 됐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자, 이제 세 번째 법칙이야.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 반드시 조건이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를 만들 때,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를 만들 때, 이, 여기서 절대로 다 기체해야 돼, 다. 알겠죠? 이 기체들 간에는 간단한 정수의 부피비가 성립한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쉬운 말로.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 때 이 기체들 간에는 반드시 반응하는 부피비가 딱 정해져 있대. 근데 하윤아, 우리 지난번에 기체들인 경우, 모두 기체인 경우 개수비는 뭐와 같다 그랬지? 이게 중요해. 개수비. 이건 분자수비와 같고요. 부피비와 같아요. 요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요게. 부피비는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수비하고 똑같다.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걸 몇 가지 써볼 테니까 봐봐. 얘를 이것도 외워야 돼. 얘.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 물이라고 하면 안 돼. 수증기. 자, EH2, O2, EH2,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요? 그래, 2대 1대 2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소 2mm와 산소 1mm가 반응한다면 수증기 몇 mm이 된다는 뜻이야. 2mm요? 그래, 그거야. 2대 1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 2mm, 산소 1mm, 합치면 3mm지. 네. 근데 그게 반응한 다음에는 수증기 2mm가 되는 거야. 앞에 3mm는 없어지고. 그리고 또 봐봐.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결합하면 수증기 몇 분자 만들어? 세 분자요? 아니, 두 분자. 왜 세 분자가 돼? 2대 1대는 분자 수비는 개수비하고 아, 똑같다 그랬잖아. 네. 알겠지?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암모니아를 만들 때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데, 질소는 이렇게 돼요. N2. 수소는 3H2. 암모니아는 2NH3. 자,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요. 1대 3대 2는 분자수 비와 똑같아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염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드는데, 잡아봐. 염소 Cl2, 수소 H2, 염화수소 EHCl이야. 그러면 개수비,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요. 그래, 1대 1대 2. 자,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를 만들 때, 자, 봐봐. 질소는 N2, 산소는 EO2.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ENO2. 이렇게 됐다. 자,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2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피비예요. 개수비가.
개수비가 부피비야. 그러면 잘 봐. 이제 예를 들면은, 자, 잘 봐.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이 H2 수증기를 만들 때, 봐봐. 얘는 이렇게 수소, 부부피, 산소, 한부피. 그래서 수증기 두 부피를 만들 때 이 칸이 부피비하고 똑같은 거야. 두 칸, 한 칸, 두 칸이지? 자, 이 네. 속에 수소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는 한 분자, 한 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O2가 산소잖아. 네. 그러면 이놈이 이제 수증기가 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에 산소가 하나씩 있고 수소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물이 되는 거잖아요. 봐봐. 그러면 한 칸의 분자는 하나씩 들어있는 거지? 네. 그래, 이 분자 수가 바로 부피비잖아. 분자 두 개면은 분자 하나의 부피보다 두 배 클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 거예요. 자, N2, 3H2, 2NH3에서 답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 문제는 요걸 가지고 답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자, N2 분자 100개와 H2 분자 500개를 반응시켜 얻을 수 있는 NH3 분자와 분자수와 남은 물질은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 하연아,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야 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 자, 쟤네는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분자수가? 1대 3이요. 그래,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질소 100개, 수소는 몇 개가 반응할 수 있어? 300개요. 그래, 300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암모니아는 몇 개 만들어져? 야, 1대 3대 100, 2라며. 200개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자, 선생님이 문제 풀어줄 테니까 봐봐. N2하고 3H2가 봐봐. 잘 봐야 돼. 자, 처음에 얘가 얼마나 있었냐면 얘는 100개가 있었고 얘는 500개가 있었대. 그럴 때 반응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3이요. 그래, 얘가 100개 없어지면 얘는 몇 개 없어져야 돼? 300개요. 그래, 그러면 얘는 몇 개 생겨야 돼? 200개요. 그래, 그러면 봐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반응 후에 보면은 얘가 200개 남았네. 그럼 뭐가 어려워? 여기 봐봐. 잘 봐. 저 개수대로 그냥 했잖아. 그러면 자, 얻을 수 있는 NH3 분자 몇 개? 200개요. 그리고 남은 물질은 누구 몇 개? H2 200개요. 그래, 그렇게 쓰면 되잖아. 어려웠어? 아니요. 어려워? 아, 생각해봐. 아니, 어려워, 할 수 쉬워? 있어요. 자, 첫 문제 보통이에요.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문제를 내볼게. 봐봐. 자, N2 분자
요거를 모두 반응시켰더니 H2 분자수가 210개 소모되었대요. 처음 N2 수와 생성된 NH3 수는 몇 개일까? 이거 할 수 있어? 네, 그래. 처음에 N2는 몇 개 있었어? 70개요. 그리고 NH3는 몇 개 생겼어? 140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거봐, 암산으로도 가능하잖아. 잘 봐. 이렇게 된 거야. N2하고 3H2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 처음에 얘가 얼마 있는지 몰라. 네, 근데 반응을 할 때 얘가 210개 없어졌지? 네, 그러면 얘는 얼마 없어져? 70개요. 그래, 얘는 70개 없어져. 그러면 얘는 얼마 생겨? 140개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는 70개 있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있는 양은 70개. 그리고 만들어진 건 14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에 한 문제만 더 하잖아.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난 거예요. 근데 몇 개 배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요? 막 계산하는 문제들 나오고. 자, 네, 봐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N2와 H2를 모두 반응시켰더니 NH3가 얼마라고 해보냐면 50ml 생성되었고 N2가 10ml 남았다. 남았을 때 처음에 있던 N2와 H2 부피는 몇 밀리였을까? 각각 몇 밀리리터이었나? 이거 풀 수 있겠어? 네. 그래. 그러면 N2하고 H2가 얼마나 있었어? N2가 35ml 있었고, 어, H2가 75개 있었어요. 오, 잘 풀었네. 좋아. 오, 거봐, 암산으로. 야, 하윤이, 암산으로도 풀잖아. 되게 쉽잖아. 잘 봐.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 근데 반응을 한 다음에 반응 후에 보니까 잘 봐. 반응 후에 보니까 얘는 10ml 남았고 얘가 얼마 생겼냐면 50ml 생겼지? 네, 그러면 1대 2잖아. 네, 여기 1대 2야. 그러면 얘는 25ml 없어져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얘는 얼마 없어져야 돼? 75ml 없어져야 돼. 네, 왜냐면 1대 3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얘는 35ml가 있었고 얘는 75ml 있었구나. 그봐. 그러면 끝난 거죠.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부피로 해도 상관없고 개수, 분자수로 해도 상관없이 이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그래. 그러면 하연아, 오늘 배운 거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하면 되지. 네. 자, 그리고, 어, 선생님이, 1월 14일부터 네. 수요일이거든? 네. 요때 통합과학을 선생님이랑 할 거야. 네. 8시. 8시에서 10시까지 수학학원 네. 갔다가 와서 밥 먹고 8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네. 그때 통합과학을 5, 통합과학 1, 2권 두 권을 준비하면 돼. 고1 통합과학 1권, 2권이 있거든. 네. 요거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문제집 두 권을 보내줄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랑 이 통합과학을 배우잖아. 그러면 네.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하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있지. 네. 그 두 권을 배울 때마다 외우고 그 두 권의 문제집을 풀면은 다음 단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2시간대만 열심히 하면 돼.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까먹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다 끝낸 다음에 교재를 바꿔서 선생님이 두 번째 수업을 할 때부터는 이제 외우고 전에 외웠던 거 그 다음에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과학을 준비를 시켜줄 거예요. 알겠지? 네. 그리고 뭐야, 할머니 돌아가셨다며. 증조 할머니? 네. 그래가지고 하윤이도 갔다 왔어? 네. 그래. 잘 보내드렸으면 됐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요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네. 그래. 그러면 자, 화장실 갔다 올 시간 필요해? 네. 갔다 와서 10분까지 와. 그래서 물이랑 먹고 와서 네. 이제 오늘 배운 거 외우고 책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봐. 그럼 단원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래. 갔다 와. 네.
하윤아, 그래. 이제 켜놓고, 자, 집중해서 외우고 시작해 주세요.
아윤아, 어때? 좀 알겠어? 네, 이제는 어때? 풀려? 네, 그래. 오늘 배운 것도 열심히 잘 외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